네, 교육백과사전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백과사전은 박시영TV와 교육언론 창이 함께 준비하는 교육 콘텐츠 다루는 코너인데 지난주에 응원봉 세대 네. 젊은 분들 두 분 모시고 했는데 모처럼 반응이 조회수가 좀 나왔습니다. 아, 역시 젊음의 힘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분발해 주세요. 제가 빠져야 되나요? 아무튼 처음으로 1만 돌파 우리 네. 교육박하사전에서 청취자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우리 차원 씨 덕분입니다. 예, 그런 것 차원이 같습니다. 달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세를 이어받아서 한 번 더 하자. 네, 예, 네. 좋습니다. 아직도 사회가 좀 어수선합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계엄이 일어나는 게 거의 한 달 다 돼 가는데 네.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네. 경호처도 협조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토요일 날 나갈 쯤이면 네. 들어가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체포는 확실히 될 것 같고 네. 조만간에 이제 구속은 거의 확실시 되기 네. 때문에 네. 멧돼지가 이제 포획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멧돼지 사냥은 겨울에 합니다. 아, 겨울에 합니다. 예. 계절이 딱 제철이네요. 보수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허가가 떨어지면은 네. 사냥길을 몰고 겨울에 합니다. 암수 두 마리를 다 잡아야 하는데 아직 한 원 마리.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특검이 진행되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도 빨리 좀 처리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지금 이제 오늘 또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응원봉 세대인데 탄핵을 이끈 사실은 주역 아닙니까? 응원봉 네, 세대가. 네, 네. 근데 이 세대가 전혀 지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 연대 폭을 넓히면서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인 소개들 직접 해주실래요? 저는 중앙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졸업을 앞둔 물리학과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리학과. 네. 왠지 물리학 이러면 좀 이렇게 굉장히 겸손해져요, 저희가. 그쪽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요즘은 물리력 행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물리학과가 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아재 개그하면 학생들이 싫어해요. 물리학 전공한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네. 아무나 우리 못합니다. 차원 씨 소개해 네, 주시죠. 지난주에 이어 두 주째 인사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교육언론창과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쓰고 있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사실 우리가 일요일 날 며칠 안 됐죠. 사실. 네, 네, 네. 충격적인 12월 29일. 항공 참사를 그렇죠. 또 접했습니다. 참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네. 참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네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그러니까요.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전 국민이 그것을 사실은 생중계를 본 그렇죠. 셈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 영상을 다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여튼.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게 사회적 항공 참사 첫 보도가 있고 나서 든 생각은 뭡니까? 정말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꿈 같고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믿기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때부터 이제 사회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야 됐고 왜 진상규명은 안 되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은가에 대한 게 너무 그게 계속 이어져서 딱 그 안전사회 만들겠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게 다짐이었는데 그게 이태원 때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하고 이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뉴스를 보면서 또 한 번 무너지는 느낌? 다들 비슷했을 것 같아요. 또 이태원도 있고 오송 참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생명이 최우선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정치에 관심 없고 뭐 사회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다들 세월호 이태원 생각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되게 모든 국민들이 다 애통해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보내야 하는데 이런 참사가 꼭 터지면 네.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흔히 말하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계엄
내란 국면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던 이 극우 세력들이 이 항공 참사를 틈타서 이 가짜 뉴스 퍼뜨리고 지역 감정 조장하고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그리고 탄핵 때문에 모든 경제가 무너진 것이냐 네. 이거 호도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댓글 부대가 또 그 판치는 것 같고. 처음 봤을 때 설마 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우리 정치계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마치 한몫 잡았다는 식으로 그런 목사들조차도 예. 무슨 정강훈 씨가 또 예. 정강훈은 그분은 목사라고 정말 부를 수 있을까요? 나 모르겠어요. 아, 그런 인간을 어떻게 목사라고 그러니까 부를 수 있을지. 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사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댓글 가짜뉴스가 젊은 세대에 영향을 줍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일베들이 또 뭐 판을 친다고 하고요. 막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지원 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또 거짓 선동 이런 막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베나 뭐 DC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재유포가 되고 이러면서 그 일상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연대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온라인의 장을 그 세력들이 이렇게 차지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못 나오게 되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베보다 DC로 거의 다 이동을 한 상태인데 그 여기 있는 이 대한우파 세력들이 또 에브리타임이라고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대학생들 모이는 거기까지 지금 막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까지. 그러면서 이들이 과대대표되는 형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런 가짜 뉴스에 영향을 꽤 받을 거라고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탄핵을 겪으면서 계엄을 겪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거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또 걱정도 돼요. 워낙 맞아요. 그 막 어마어마하게 물량으로 막 쏟아내니까 댓글 부대 막 자동으로 그쵸. 그 또 매크로 돌리는 느낌도 들고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느낌 들고 주변에서 이런 게 터지면 그런 가짜뉴스에 많이 움직입니까?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소수 있습니다. 소수. 네, 소수 있는데 뭐 다수는 아니고요. 확실히 이런 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걸로 추정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논리들을 습득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쏘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막 이렇게 단톡방에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짜뉴스를.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냥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는데 또 대부분 분들은 그런 거 이제 속아 넘어가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이대남들 있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이준석의 그렇죠. 영향을 받았던 네. 그래서 보수 쪽에 좀 치우쳤던 정치 네. 성향이 네. 이런 친구들이 이 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좀 뭐 돌아섰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비판적으로 돌아섰고 하면서 이제 돌아선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 와중에도 지금 윤 편에 붙어 있는 친구들은 뭐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온 친구들 좀 있습니까? 넘어갔다고 하기엔 좀 아직 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중간지대 중간지대? 그 친구들은 별로 별로 못 넘어온 것 같아요. 그 내란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그 광장에 그렇게 많이 목소리가 안 들리고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의 경우 관심이 좀 생기고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 아직은 그러면 그런 거.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면 같은 과에 지금 친구들 몇 명이나 되죠? 정원이? 저희 과가 한 학년에 40명 좀 넘게 40명 정도? 뭐 4학년들이야 지금 취업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을 텐데 그중에 예를 들면 탄핵 집회에 가본 사람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대략?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그 얼마 전에 예. 봤을 때 유튜브 제가 뉴스 요즘 보다가 네.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그렇게 막 평소에 있는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맞나? 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자기 맞다고. 동지였으면 확인이 됐네요. 네, 그때 또 시험 기간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이거는 못 참겠어서 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학과가 어떤 그 관심이 평소에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 다른 과에 비해서 없는 편인데 그래서 좀 개별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별로 화가 나가지고 또 저희 학교가 가까운 편이거든요. 걔랑 가까운 편이었어가지고. 그러면 차원 씨한테도 궁금한 게 이제 뭐 탄핵 집회 참여한 사람들이 네.
주변 친구들한테 나 탄핵 집회 갔다 왔다. 예. 갔더니 이런 걸 느끼더라. 뭐 이런 갔다 온 이야기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뭐 대화나 이런 걸 나눠 보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 스토리에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미디어 과다 보니까 연함 비율이 7대3 정도 돼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더 많아서 특히 좀 더 활발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좋은 대화 소재가 되거든요. 공통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같이 하고 이제 대통령 이제 아니지만 뭐 욕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꽤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렇게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는 지금 내기가 힘들어요, 사실. 샤이 보수로 그렇죠. 있는 친구들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주류는 이미 저희 쪽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잘 유지를 해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만 해도 개엄하기 전에 그 우리 저 학생회장하고 얘기하니까 네, 팽팽했죠, 그때는. 거기에 학생회가 왜 나서야 이 되냐. 문제에 대해서 좀 선언도 하고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막 시국선을 할 때. 그러니까요. 아니 왜 교수님들은 나서는데 왜 학생들은 조용하냐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이런 사이트에 에브리타임 뭐 이런 데다가 그 좀 보수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시각의 올라. 글들을 네. 강하게 하니까 네. 안에서도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달라진 거죠. 예, 그 계엄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는 느낌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예. 새로운 공론장이 생기고 또 그냥 너무 일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뉴스나 이런 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 가볍게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와 나 집회 갔다 왔는데 어땠다 그러면 또 못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자기는 못 갔지만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자, 이것도 좀 궁금해요. 뭐냐면 최근에 그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탄핵 집회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응원봉 세대들이 우리 이제 사회적 약자들 소수들에 대해서 힘없는 분들에 대해서 손을 맞잡고 연대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장현 장애인들 그런 분들의 손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태일 의료센터 네. 그다음에 거제에 과거 있었던 뭐 대우조선 해양노조라든가 네. 그런 어떤 그 노동조합 이런 분들에게 손을 내민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는지 이 탄핵 집회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태이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걸 목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거리로 나왔다는 걸 이해가 돼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근데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렇게 손을 잡으실까? 이게 좀 궁금해요. 남태령 때도 한번 보긴 봤거든요, 우리가. 네. 궁금했고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 또 막 후원도 많더라고요. 뭐 선결제하고 뭐 후원금이 꽉 찼다는 거야. 막 전태일 막 이쪽은.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참여하지?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그렇게 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소리가 없던 게 아니라 계속 목소리를 내왔었어요. 약자로서 너무 그 페미사이즈나 뭐 범죄 대상이 되고 또 일상적으로 여성 혐오나 이런 게 너무 빈번했고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 했었어요. 동덕여대 때도 후원금 계속 보낸다든가 그러는 거를 이미 해온 세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광장으로 나오면서 또 이게 좀 더 넓어진 거고 또 그래서 약자로서의 그런 연대를 너무 그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는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차별받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자들에게 심정적으로 빨리 그런 연대 의식이 형성이 되는구나. 네. 본인들도 약자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그리고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측면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만이 이렇게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노동자에 대한 그 혐오나 어떤 성소수자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몸에 대한 거를 상정하고 그런 게 다 연결돼 있는 논리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를 가깝게 느끼는 분들이 되게. 근데 지금 뭐 그 돈이 모이는 걸 보면 뭐 5,000원, 10,000원, 뭐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회원에 가입하거나 뭐 후원을 한다든가 어떻게 돈을 마련합니까? 용돈을 막 줄이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돈을 줄이죠. 줄이고 이제 쓸 일을 연말에 원래 다 계획이 다들 있었잖아요. 뭐 콘서트 가거나 뭐 놀러 가거나 이런 게 있죠. 그런 거 취소하고 이제 그런 돈을 이제
후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난번 남태령 집회가 그런 데서 상당히 상징적이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농민들이 트랙터 끌고 올라온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밤에 막 이게 SNS를 타면서 외롭고 춥고 막 막혀 있는 상태에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 야밤중에 어마어마한 그 젊은 친구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거기서 자유 발언을 신청하는데 5시간을 기다리더만요. 맞아요. 5시간 기다렸어요. 5시간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고등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네. 17살짜리 둘이가 올라와서 떠드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워지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민의 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노동자 이야기 이게 절렬히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탄핵에 대한 또 경찰의 그 방어막에 대한 어떤 한건데 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구조의 문제를 거기서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 되게 똑똑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똑똑해요? 많이 하잖아요. 제일 똑똑한 세대거든. 제일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흔히 말하는 스펙 쌓으려고 엄청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태풍이 놀았는데. 그렇지? 놀았잖아. 놀았죠. 그랬는데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 거기서 대단해. 고생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는데 이게 그만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막 4시, 5시 돼가는데도 네. 계속 발언들이 이어지고 하니까 예. 그거 저 교육언론창에 칼럼도 쓰고 했었는데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되고 우리 문제가 내 문제로 인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이게 그 교육청에서 이제 나온 백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네네. 조영교육감 때도 그렇고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했어요. 이게 교복 입은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인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 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탑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예를 들면 후원금 보내기 위해서 알바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후원금 이름 목록 보면 저의 1시간에 드립니다 이런. 한 시간을 뜨고 있다. 있고 이야. 1시간 동안 일한 거를 이제 드린다 대단하다.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하는 거죠. 야, 예. 그러니까 멋지다.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알바가 이미 다 스케줄 꽉 차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이제 하면서 너무 마음은 답답하니까 실시간을 보면서 후원금을 계속 보내는 거죠. 보내고 제가 집회를 간다고 할 때도 친구가 개인적으로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막 그 기프티콘 있잖아요. 카톡으로 그걸 막 CU 뭐 몇천 원짜리 이렇게 보내가지고 추운데 고생하니까 난 못 가지만 마음을 보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 푼 한 푼 모아놓은 돈들을 이렇게 그렇게 그런 안 식으로.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아니, 해야 마음이 편하고. 교수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 네. 이 지금 20대들의 부모 세대가 대부분 지금 50대거든요. 네, 네. 지금 20대 대학생들의 부모 세대 대부분 부모님 50대죠. 네, 그렇죠. 50대 50대 중반 정도들 같은데. 7일 7이 그러니까 네. 50대거든. 근데 이제 50대들이 지금 이제 사회적 비판 의식이 강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 586 세대 끄트머리 아니면 그 포스트 586 세대인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50대가 많죠. 지금 네, 현재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도 약간씩 받았을 것 같아. 이 세대가. 근데 그동안에는 뭐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막 뭐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약간씩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씩. 그럼요. 그뭐 뉴스 보면 한마디씩 하고 이게 어렸을 때도 조금씩 이게 배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 서열화 사회 또는 계급 사회, 양반 사회, 봉건 사회 이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랬잖아요. 남존 여비 사상, 가부장적 질서, 권위, 그다음에 뭐 군사 일체를 가지고 그 국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충성한다 이런 개념들을 사실은 그전 세대들이 가졌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50대 중반 그러니까 586 그 끝자락 또는 뭐 베이비 부모 세대 끝자락에서 조금 더 젊은 층들은 지난 70년대 태어나서 80년, 90년 정말 격동기 한국을 겪어왔고 그다음에 2000을 넘어서면서 이 번영기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이제 결혼하고 애들을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과거의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이 많이 탈피가 됐고 그 자녀들을 키울 때 훨씬 더 개방적이면서 자유롭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절대 무슨 뭐 권위에 복종하거나 강요하거나 체벌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특히나가 이제 이 우리 지금 20대의 저 젊은 세대들은 학교 교육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거든요. 네. 두 분 다 지금 혁신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혁신학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를 찾는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바로 혁신학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남태령에서 5시간 기다려서 막 자기 주장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놀랬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사실 어디 나와서 발언하라 하면 잘 안 해요. 예전에는 쑥스러워서. 이제는 서로 마이크를 기다리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못 참는 그런 정의로운 어떤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세대다. 부모님들의 교육의 역량, 학교 교육의 역량이 그야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네, 혁신교육의 성과도 큰 것 같고요. 저도 되게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학교나 집안에서도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많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체벌이 효과가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예시로 예, 체벌이 효과가 없다는 게 그건데 공모서 그래서, 네. 매우 그저 부정기가 안 됩니다. 그게. 예. 김건희는 맞았을까? 글쎄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아. 그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 집안 분위기 어땠습니까? 저희 집안도 네. 뭐 민족문제연구소나 정의연 이렇게 후원을 계속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셨어가지고 그 역량도 컸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혁신교육 때도 혁신학교가 확실히 다른 게 네. 그런 민주적인 목소리 너무 중요시해 주거든요. 제가 네.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중학교에서는 막 저희가 막 글 써가지고 대자 붙이고 이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막 떼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혁신학교에서는 완전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 너네 하는 거 우리 지지해 줄게.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고 활동에 참여 안 하더라도 그런 걸 봐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역량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는 젊은 층들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런 역량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페미니즘이나 여성 운동을 하다가 넘어온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SNS로 또 결집이 돼가지고 그런 역량이 없이도 이렇게 뭔가 새롭게 깨어나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로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 학생이 지금 졸업하면서 만든 기억 동아리란 책에 네. 올랍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기억들 담아놓은데 네. 제일 첫 페이지가 세월호 추모,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 네. 그 촛불 집회, 네. 그다음에 5.18 추모, 그다음에 백남기 그 농민에 대한 그 사건 이야기들. 예. 그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사회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안위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공부하고 서로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혁신학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시민으로 때리는 거죠. 크는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데 그렇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저게. 그들이 보기에는. 예.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혁신학교가 진짜 왜 필요한지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지켜야 하는지. 네, 서지원 학생 한 번 더 저 책을 또 펴내야겠네. 2024년 나에게 2024년이란 하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12월 한 달만 써도 쓸 게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날짜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어. 다들 그 얘기 하는데 이게 올해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 계속 그 그냥, 지금 탄핵 네. 집회 두 분 다 열심히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죠? 예, 저도 기사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면 참여하면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예요? 탄핵 집회 딱 나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이번 달 내내 감정의 동요가 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다가 또 가서 힘을 얻었다가 예. 또 집에 가면 또 슬펐다가 막 이런 게 계속 사이클이 오고 가는데 일단 네. 집회를 가면은 힘을 얻죠. 힘을 좀 얻고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네 그런 데서 또 지지를 얻고 또 분위기를 이렇게 밝게 가져가려고 이번에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행진까지 참여하세요? 참여 행진이 재밌지 않아요? 나는 네. 그거 하러 가는데 깃발 행진하러. 너무 좋아 행진이.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 저 광화문 나갔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 저 조카를 데려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집회하고 뭐 음악도 하고 이런 것까지 들었는데 우리는 행진은 행진 말고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우리 조카는 예. 자기는 행진을 꼭 참여해야 되겠다고. 행진이 맞아, 명동까지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해방감이 확 예. 느끼잖아. 맞아요, 예, 맞아요. 막 소리치고. 힘들어 우리는. 그리고 거기 가면 행진하다 보면 살도 빠져. 다이어트 좋아. 효과까지. 그럼 아주 좋아요. 그 지하철로 딱 올라갈 때, 그 야구장 올라갈 때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이 딱 들어요. 다 같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 우리 막 그 앞에 옆에 차선에 막 그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택시라든가 승용차 있으면 막 거기 앞에 가서 피켓 흔들고 이런 게 재밌거든. 이게 저 사회학자 에밀 듀리갱이 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설명할 때 쓰는 그 개념이 연대잖아요. 연대, 솔리데리티.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는 정말 강고하게 서로 어깨 걸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맞아요. 이번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소득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좀 본 거야. 공동체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아까 다들 여유가 없는데 자기 삶 자체도 힘든데 거기서 조금 더 나눠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모아주고 그것도 연대죠. 선 결제하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배달 음식이 날라오고 그거 자기 혼자 먹지도 않고 주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핫팩 같은 것도 네, 막 네. 나눠주고 그런 걸 우리가 느끼잖아. 가면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이니까 확 오는 거죠. 야, 이게 진짜 공동체가 복원이 된다는 느낌. 그동안에 너무 개인주의, 경쟁주의, 능력주의 이런 그렇죠. 흐름 속에서 20, 30대가 완전히 그게 푹 빠진 거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아니구나.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확인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얼마나 흑운지를 우리가 윤석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저렇게 망가지는 삶을 또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삶을 산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개인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사회한테 이득이 되는 게 어제 아니기 제가 때문에. 그저께인가 EBS를 잠시 보는데 해녀의 삶에 대해서 PD가 이제 체험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해녀들이 개개인의 행동을 하고 개개인의 물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녀들이 해녀 학교 교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해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관계다. 인간관계다. 서로 공동체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다. 그게 없으면 해녀 못 한다는 거예요. 팀플레이가 중요한. 해녀조차도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돕기도 하고 내가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그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선결제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이건 놀라운 어떤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진짜 연예인들 특히 아이유 씨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이승환 네, 맞아요. 가수 이승환 씨도 마찬가지지만 선결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또 극소수한테 공격도 받고 표적이 되고 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겨내시랴 보고요. 그런 측면에 또 하나 말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동덕여대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 막 이런 여성 혐오 관련된 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적극적으로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했던데 관련해서 이제 구구 유튜버들 일부가 막 그 현장을 또 찍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그거 얼굴을 막 그 참여하는 그 학생들 얼굴을 막 그 촬영해서 막 알려내고 뭐 이러면서 가해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집회들이 있었고 강남역 뭐 살인 그 페미사이즈에 대한 그 반대 집회도 있었고 할 때 여성들이 되게 실질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사진을 올리면서 막 혐오 발언하고 신상을 털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신상 턴 걸로 연락이 가기도 하고 요즘엔 또 딥페이크 범죄가 심해지면서 사진 하나만으로도 합성을 해서 너무 심각하게 범죄가 유포가 될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너무 위협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게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실제로 무섭다는 반응도 많아요. 그 집회 같이 갈래 하면 이제 그런 일들 있고 좀 무섭다. 네, 그때 당시 제가 물어봤을 때도 2차 기업 막 얘기될 때고 그런 위험 플러스 여성으로서의 위험도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거 강력히 처벌해야 돼 진짜 이런 놈들은 정말 씨름 알려야 돼.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그래도 계속 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해온 거를 여성들 계속 봐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못 가더라도 그런 걸 서로 약간 얘기도 하고 평소에 그러니까 그런데 힘을 지금 보태야 된다라는 의식이 되게 강한 걸 많이 얘기도 듣고. 네. 이번에 진짜 특이한 게 그 응원봉과 그다음에 이제 깃발 다양한 주장과 구호가 난무하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깜찍한 구호들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깃발에 뭐 써있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그 재밌죠. 어떤 게 눈에 탁탁 들어오던가. 응원봉은 되게 아이돌 그 문화가 많이 그 접해봤기 때문에 되게 그 친구들끼리 다 안다며요. 어떤 응원봉이면 저거 누구 거다
맞아요? 다 합니까? 네, 보기만 해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네. 그 엔터 업계 전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면 딱 나오죠. 이거 어디 거구나 라는 게. 근데 요즘에 막 흰 검 같은 거 있잖아요. 도끼 막 이런 다양한 게 등장하던데. 한 2대까지 지난주에 나온 거죠 제가. 근데 그리고 제가 이거 기사도 썼는데 오마이뉴스랑 창에 그 예. 쪽파를 붙여서 나온 분이 계세요. 어. 그 권재호 전 선사하고 교장 선생님이신데 예. 그분이 이제 서울의 봄 세대로서 네. 쪽팔린다. 그래서 쪽파전을 나누겠다고 해서 민주 쪽파전 부침 연구회라는 걸 만드십니다. 그래서 퇴직 교사들과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예. 쪽파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사를 썼는데 1,000명 이상한테 나눠준 걸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재고를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뭐 대파 사건이 있던 말이죠. 쪽파. 네, 맞아요. 그 거기다 이제 쪽파의 어묵도 가져왔고 아기보살 어묵이라고 가져오셨고 그다음에 탄핵될 만두하지 만두 또 가져오셔서 쪽파 만두 어묵 이렇게 나눠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본인이 그 무슨 붙이면 전국 무슨 연합이야. 자기 혼자인데 그냥 무슨 무조건 스케일이 커야 되겠다. 네, 무조건. 그래서 누가 저기 가입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전국 휴학생 연합. 네, 그런 게 어딨어. 한국 연합이. 또 약간 웹소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화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예, 예. 제 동생이 좋아하는 그 웹소설 중에 어바등이라고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라는 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막 굿즈를 사가지고 예. 제가 또 지켜보고 막 저런 게 있구나 했었는데 그 문구가 적힌 깃발이 또 있는 거예요. 나는 선의의 순환을 원한다 해가지고 뭐 해저 그 노동자 연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꽤 있고 또 저는 해리포터를 좋아하는데 뭐 그런 루머스 그 빛을 밝히는 그런 주문 같은 걸 해가지고 먹을 연합회 막 이렇게 해서 예. 나오는 것도 많고 그런 문화들이 되게 깃발이나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서로 네. 재밌다고 공유해주고 네. 그러고 있어요. 동생분도 아까 깃발 보셨어요? 카메라 밖에 동생분 여기 계셔가지고. 아니 그 원래 집회가 좀 이렇게 풍자도 있고 해악도 있고 이래야 맞아요. 오래 갑니다. 이게 네, 즐거워야 돼. 그럼요. 일단 그럼요. 모이면 즐거워야 돼. 맞아요.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지속되기가 어려워 애들. 그런데 난 이번에 특이한 게 확실히 20대들 나와서 말하다 보면 자기가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요. 근데 주로 보니까 뮤지컬 무슨 한 대목을 딱 부르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 세대는 다른 세대야. 뮤덕이라고 또 있거든요. 뮤지컬 있어요? 덕후들이 꽤 많아요. 많더라고. 네. 그리고 뮤덕. 네, 뮤덕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익숙한 게 이제 뭐 민중가요나 아니면 그냥 가요들 그리고 나와서 그렇게 노래 안 불러요. 발언하고 그럼. 들어가는데 자기 노래 한 소절하고 한다고. 야, 신나는 근데 거죠. 보면 꼭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즐기는 자세로 그렇게. 야, 뮤지컬이 그만큼 많이 익숙합니까? 주변에 그런 덕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배우들 따라다니며 조공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조공? 거. 선물 주는 선물 거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조공이라니까 선물을 주는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소비 문화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그 나가야 된다 광장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자기 샀던 소품들 있잖아요. 그런 예. 거 들고 나오고 또 그런 관련된 작품 이렇게 짧은 영상 같은 거 서로 공유하고 이런 문화들이 적들이구나. 확실히 있더라고요. 배우가 네. 팬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 역조공이라고 이제. 역조공이다. 거꾸로 준다. 그래가지고 하고 또 재밌는 구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피켓 같은 거 이제 써오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불쌍한 윤석열 안아주고 싶어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거 뭐지 하면 봤는데 그 밑에 목이 보라색으로 변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써 있는 피켓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기죽지 마도 있어요. 이거 뭐지 하고 그 밑에 그냥 죽어 이렇게 써 기죽지 있고 말고 그냥 죽어? 네, 기죽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많이 또 피켓으로 진짜 대단해. 네, 야구장에도 보면 젊은 관객들 이렇게 피켓 네, 써가지고 네, 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응원봉이 여러 개인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씩 열심히 모아놓은 거죠. 네. 열심히 모아놨다가 네. 제가 응원봉이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비싸거든요. 되게 소중하고 우리 저 비싼- 하마 응원봉 보셨죠? 저희 박상 TV 이쁘죠? 예뻐요. 저렴하고. 예,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래서 못 샀었던 게 이게 한이 됐는데 이제 친구가 자기 많으니까 하나 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나눔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민중가요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니물려 행진곡 뭐 아침 이슬 막 이런 노래는 이제 광장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또래 친구들한테 두 분은 또 이제 집회 많이
나가셨던 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민중가요도 좀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 고관여층. 예. 20대들한테 통할 수 있는 민중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추천해 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위처럼 바위처럼 또 좋아하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좋지. 맞아. 그 노래는 사실은 노래방에도 있고. 네 맞아요. 유명하고 대중적이어가지고. 완전 아니 근데 이 가수. 님을 위한 행진곡은 언제 처음 들었어요? 우리 세대들은? 저 같은 경우엔 전에도 광장을 박근혜 때나 뭐 갔었으니까. 박근혜 때도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익숙해졌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서로 연락을 해요. 막 네. 너 집회 갈 거냐. 네. 그래서 막 서로 연락해가지고 평소에 못 봤던 친구들까지 같이 가고 이러는데 네. 그 친구들 중에서는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있죠. 이번에 처음 있죠. 들었다. 있죠. 이불을 위한 행진곡. 아침 이슬은 알던가요? 모르죠. 아. 이불을 위한 똑같구나.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음. 나중에 그 처음에는 케이팝 나오다가 나중에 민중가요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젊은 친구 사실은 그거 쉽잖아요. 우리 세대가 케이팝 따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 근데 케이팝 세대가 민중가요는 이게 아주 너무 쉬워. 다 쉬워. 가사만 알면 돼. 네, 맞아.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 쉽잖아요. 무릎치면서 한 번씩 그냥 하면 되잖아. 3분의 4 먹자. 사랑도 명예도 이런 남기면 그럼. 쭉쭉쭉. 예. 또 요즘 그 플레이리스트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민중가요 모아놓고 뭐 케이팝 그 관련된 거 모아놓고 이런 게 올라와서 한해 플레이리스트. 네 그런 걸 계속 듣는 거죠 친구들이. 아파트 같이 나오잖아. 아니 그저께 광화문 갔는데 약간 이게 좀 처음에 집회가 쳐졌어요. 뭐그 민중가요가 우선으로 나오고 뭐 이러다가 옆에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오늘 기획했는지 오늘 재미없어. 그러다가 아파트 나오니까 이제 덜썩덜썩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집회 나오더라도 우울하고 네. 침울한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즐겁게 기분이 좀 업되는 노래가 나오면 좋겠고 그 속에서 자기 얘기 막 하고 싶고 아니 이게 발산하는 거. 엄숙하게 하면 3시간 2시간 이렇게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즐거워야지. 즐거워야 해야지. 맞아요. 이물 위한 적부터 저도 그 취재 나갈 때 항상 듣거든요. 민중을 할 때 취재 현장에서 듣는데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그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민중 가수 지민주란 분이 만든 노래인데 그래요? 되게 가사가 아름답고 투쟁 현상에서 들으면 막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고 또 노동가족의 진짜 사장이 나와라라는 노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저는 우리도 추천하고 모르는 싶고. 노래를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현장에서 노래가 다 아마 들은. 그 헌법 그거 있잖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내용이 쉽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아. 그렇게 리듬이 쉬워서 그거 아마 맞아. 쉽게 따라서 할 것 같고. 박근혜 때 한참 많이 불렀죠. 네 그때 한참 많이 불렀어가지고 네, 옛날에 경문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필소 뭐 이런 거 피로 막. 그건 아니고. 자,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요즘에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아마 이 집단이 주목을 받았는데 무속인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느낌도 들어요. 개업 날짜도 뭐 노상원이 뭐 누구한테 들어서 했다. 그리고 뭐 그게 대선부터 1000일째 되는 날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또 김건희가 무속에 심취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속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술 무속 점집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그 명리학에서 보는 역술하고는 어쨌든 무속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국정 최고 지도자들 특히 한덕수 부인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무속에 취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그 내란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 친구들이 설마 그러겠어.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런 정황이 나왔다니까 아이 설마 그래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런 결정을 할까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얘기 나오면은. 근데 요즘에는 너무 믿기고 그리고 서로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날 했다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사실 같은 거예요. 그 모든 추측들이. 그게 너무 황당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관심이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들은 그 왕자 새기고 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진작에 나왔었는데 맞아요. 대통령이 되지 말게 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반응. 어쨌든 대체적으로 황당하다. 너무 황당하다. 요즘에 그것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 집회 때 그 뭐죠? 윤석열 찍어서 후회하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 재밌는 게 저거 봐봐. 엄마. 부울경 딸 모임이네요. 엄마 내가 그 새끼 뽑지 말랬잖아 이거잖아. 부울경 딸 모임. 저렇게 올라오더라고. 야, 나 저거 보면서 PK에서 오신. 너무 멋있어. 야. 그러니까 이게 무속이라는 게 그냥 이꼴 미개거든요. 미개한 일이고, 그러니까
저 친구들 보면 취미로 타로점이나 이런 거 보는 경우들이 있어도 무속에 심취해서 여기다가 왕자를 쓰고 이거 막 그 수능 보러 갈 때 왕자 쓰고 간 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접할 수 없는 일인데 저분들은 도대체 왜 저러실까 이해 불가합니다. 저는 사실 이해 불가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는 거. 부수를 해서 사법시험을 합격. 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암기 머리랑 사고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초자연에 대한 어떤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인 세계가 아니고 합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성의 세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그 공포, 무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 뭐랄까 신앙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가 무속 신앙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한 나라를 그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 저 정치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어떻게 그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2,000명 그것도요. 네. 오늘날 갑자기 2,000명 된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이런 네. 비합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출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하는데 막 2,000에서 1,000이 2,000이든 한마디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JMS 이런 데랑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이 된 건데 네. 황당한 일이죠. 천공도 지금 떨고 있을 거야. 윤석열 날라가면 저거 당연히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다 밝혀질 정권에서 텐데. 이루어졌던 일들 밝혀질 거거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천공이 뭐 한두 개겠어요. 사실 걸린 게. 네. 자, 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사실 열받는 일 중에 하나가 내란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빨리 진압이 되고 사회가 정상화되고 나라가 정상화돼야 하는데 아직도 이게 진행형입니다. 특히 이제 아마 여러분 세대에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헌법재판관 누가 와더라도 이거는 뭐 3명 임명 안 되는 게 하루빨리 되는 게 상식일 텐데 이게 잘 안 되고 특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이걸 막 거부했잖아요. 그래 결국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너무 명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보다 너무 명확한 일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무슨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동등한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고 그런 당쟁이라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시도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목소리 내고 한덕수의 행동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암담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게 단순히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거기까지도 힘을 내야 되고 그거를 넘어서 제도를 아주 개혁을 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이번 재편을 아예 거기까지 우리가 지켜보자고 그런 다짐을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아니 근데 사실 너무 열받잖아.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했거든. 그 너무 추천을 한 열받죠. 거거든. 추천을. 그러면 그냥 프리패스 하는 거거든. 국회 추천 여야가 합의해서 했어. 말 그대로 그냥 떼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러니까 합의해 오라 그랬는데 합의한 거예요 그게. 한 건데. 다시 돌려보낸 거야. 추경호가 뭐 저 나중에 자기들한테 비판받지만은 그 전에 벌써 합의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3명 추천했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통과시켜야죠.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4강에서 진 팀이 그냥 결승전에 나타나 버린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명분도 없이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뽑지 않았는데 왜 자기가 뭔데 그렇게 뭐 합의해 오라는 둥 뭐 그런 얘기 하냐. 그 비유도 하더라고 변호사가 뉘공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경우에는 판사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둘이 합의하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 합의하라. 미친놈이지. 피해자가 왜 가해자하고 합의를 해. 그 심판을 그러니까 하면 되지. 어제 그 국회에서 그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법학 그 헌법학 전공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헌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위법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 한덕수는 사실은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지 돼야 되고 지금 또 최 대행의 경우에도 그 문제의식을 반드시 갖고 아마 우리 방송될 때쯤에서는 통과됐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상식적인 건데. 너무 명백한. 20대들이 그런 건 또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다 너무 나와 있는 뻔하죠. 건데. 맞아요. 그 뭐 똑똑한 세대인데.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죠? 네, 다 나오고 그 법 조문이 다 있으니까 헌법 조문이 그걸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요즘에 핸드폰으로 열면 헌법 전문이 다 나오는데 거기 다 나오는데. 뭔 딴소리 하느냐. 진짜 네, 헌법이요. 말이 안 돼요. 전문 자체가 짧아요.
맞아. 그렇게 길지 이거 않아. 금방 네, 읽어. 한 금방 10분, 읽어. 20분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기말고사 네, 때 네. 우리 학생들한테 공개적으로 공개된 문제를 낸다고 선언했어요. 오픈부. 오픈북도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헌법에 나오는 교육에 관련된 그 구절이 헌법 36조이거든요. 네. 그거를 6개를 네. 토시 하나 틀리면 1점 감점씩. 여기서 헌법을 외워라. 중요하죠.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고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녹화를 하는 날인데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체포영장을 이제 공처에서 공조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결국 이제 법원에서 네, 발부를 했습니다. 발부했어요. 경호처에서도 협조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소식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히 더 빨리 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돼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빨리 체포되는 거까지 조사되는 것까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면서도 좀 걱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발로 걸어 나오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안 걸어 나오시면 그 이분이 국회 진압할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대로 이 말씀 지금 그대로. 1월 6일 날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이제 그 체포영장 네. 그 뭐랄까요 체포를 할 수 있는 네. 기간을 이제 법원이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건데 7일간 신청을 해서 민주노총이 입장을 냈어요. 3일까지 체포가 안 되면 우리가 문을 따겠다. 네, 진짜 이렇게 해야죠.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야죠. 말씀대로. 지금 아마 거기 앞에 또 극우 세력들 뭐 태극기 부대들 막 이런 사람들 와글와글합니다 지금. 막 버티고 들어누고 그래요 지금. 있을 겁니다. 극도의 혼란이 네. 이루어질 텐데 아무튼 사고 없이 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만 제가 참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이런 모양새 꼴은 처음 보거든요. 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해서 그것도 버티고 있느냐 이거죠.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가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다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자기가 주장하고 검사받고 조사받고 조사받고 죄값을 받고 뭐 이래야 되지. 이게 뭡니까? 우리 청소년 젊은 세대들에게 매우 비교육적인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서 그 특공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저기 그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 앞에서 버티면서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계속하면 특수 같이, 국무집행 네. 방해죄로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좋아하는 대통령하고 같이 들어가시게. 그렇죠. 소구치소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순장조? 네, 순장조로 같이. 정신 차리세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무 생각 없이 정광훈이 시키니까 그냥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 그리고 나는 구구 유튜브들도 같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 한꺼번에 싹 도려내게. 네. 다 공범이니까 다 같이 조사받고 내랑 부안해동 들어가고. 여기 항목에 딱 걸리잖아. 그랬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권선동 의원이 원내대표거든요. 네. 뭐라고 하냐면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전히 계엄 내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사과 한두 마디 하면 국민들이 그게 받아들일 줄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여전히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얘기하는데 진짜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내란에 동조하는 거고 지금 시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럴까? 서로 너무 화가 나고 얼굴만 봐도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다들 뉴스 보기 싫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와 진짜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만 계속 물고 맞아요. 들면 자기들이 기회가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수막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예, 많이 이재명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현수막을 붙이고 있잖아요. 맞아. 반성과 사과 이런 현수막이 붙어야 할 타임에 국민의힘 현수막은 민주당은 공경하는 현수막만 붙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기사 지금 오마이뉴스에 쓰고 와서 아마 이따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 거실에 똥을 쌓아놓고 창문을 여니까 추운데 왜 창문 여냐 이러고 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냄새 난다. 야. 네, 우리가 뭐 겨울에 창문 열면 난방이 많이 나가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똥은 니들이 쌌으니까 연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 아무튼 뭐 다들 같이 들어가고 싶으시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격을 떨어뜨린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게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국격은 누가 떨어뜨렸는데? 아니, 부당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친구데타를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 선진국에서 있습니까? 아니, 아, 자기들이 한 일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외신 기자들이나 이 외국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나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자체가 예전에는 좀 자랑스러웠어요. 예. 근데 창피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내란을 주동한 그 우두머리를 왜 옆에서 감싸고 돌고 있냐고. 그러면 다 동조자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자기들도 보니까 인지 부조화에 걸려 있어 지금. 뭔가는 저 잘못하긴 했지만은 이건 아니다. 그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보수층이 굉장히 미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성적이 들고 막 뭐 추앙하고 이러잖아요. 미국 윤석열 버린 거 아닙니까? 버렸어요. 미국에서도 비판. 그러면 자기도 미국을 그렇게 떠받들면서 성적 떼내 들고 나면서 미국 윤석열 버렸는데 그 쿠데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윤석열 감싸고 있잖아요. 스스로도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5.18 때는 미국이 진짜 잘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국민들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어떤 외교적인 관계, 뭐 우방 관계, 동맹 관계라는 것은 국민과 국민의 관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볼 때 정말 황당한 게 이게 지금 미국도 권력 교체기잖아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교체되는 시기인데 윤석열이 꿈꿨던 지금 걸 보면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거든요. 북을 자극해서 북풍놀이 한 거잖아요. 북풍놀이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건 3차 세계대전이에요. 맞아요. 지금 죽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미국 다 여기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허락도 없이 3차 세계대전을 윤석열이랑 미쳐 날뛰는 멧돼지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사실.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트럼프랑 친해지려고 골프 연습까지 하셨다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어. 경제도 지금 너무 어렵. 내란 이후 너무 어렵죠. 원래도 어려웠는데 지금 서로 그런 얘기 너무 환율도 뛰었고 왜냐하면 방학 때 여행 갈 생각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 환율 때문에 못 가지. 그리고 지금 너무 불안정하니까 어디 갈 네.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국가가 지금 무너져 가는 상태고 미국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 미국 말도 안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지금 주식이요. 1년 동안 한 코스피가 거의 한 10% 그렇죠. 빠졌고요. 맞아. 코스닥은 거의 30% 25에 30% 정도가 빠졌어요. 저기 그러니까 보는데 2,400 지금 뚫렸잖아요. 예. 그 국장 탈출하잖아. 다 미국 주식만 살려고 하잖아. 요즘에 네, 맞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코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가 폭락했거든. 환율도 그렇지 뭐 재정 문제, 금리 뭐 자영업자들이 지금 진짜로 IMF 같은 느낌이 든다는 지금 거예요. 부도 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요. 기업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최상목이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빨리 그럼요. 이거 수습을 해야죠. 수습하고 정상적으로 돌려내야 돼요. 그게 큰일입니다. 다음 정부 정말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네, 네. 사정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들었으면 한 1년은 고생할 것 같아. 뒤치락거리 하느라고. 그 설거지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민주당은 맨날 예를 그래요. 들면 의대 정원 문제도 이거 다음 조건이 해결을 해야 하거든. 답이 별로 없거든. 똥을 엄청 쌓아놨잖아 이게. 참 어려운 시기인데 어쨌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보수정당으로 비춰지다 아니면 수구정당 아니면 구구 꼴통 이런 느낌이 드세요?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수도 꼴통이지 아니고 뭐. 꼴통에 가까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집단 느낌이 들죠. 네, 너무 비상식적이죠. 혐오로 정치를 하고 또 그 정의로운 거에 전혀 앞장서지 않고 거짓 뉴스도 막 남발하고 지금도 하는 거 봐요. 그 지금 윤석열 당선됐을 때도 분명히 기여했거든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막 이렇게 까내리고 민주당 공격하고 이랬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 혐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이재명도 나쁜 사람이고 뭐 윤석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그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이제 깨질 때가 됐지 않았나. 그게 우리 상식에서는 무너진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거대 정당으로서 보수에 가깝지 사실 진보 정당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원 내고 있는 어떤 성소수자나 다양성이나 이런 의제들을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의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국힘은 이제 다 물러나야 되지 않나. 제발 좀 해체하고 이게 너무 상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서로. 저도 그 이들의 정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 네이버의 그 두산백과에서 예. 이익 집단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보이시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익 집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예. 그 정당은 정당과의 차이예요.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데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분야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예. 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데 이익 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정당보다는 이익 집단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뭐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럼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정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 뭐 민심의 흐름을 보면 바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20, 30년 동안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저 집단이 반성하지 않으면 이준석이 뭐 원래 세대 갈라치기로 재미로 보려고 했는데 지금 60대들도 이제는 저 국민의힘 쪽에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평행합니다. 70대들은 여전히 뭐 국민의힘 쪽이 좀 더 강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20, 30대가 흔히 말하는 기존에 이 탈정치화돼 있고 약간 보수화돼 있는 이 흐름을 지금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반성 없으면 국민의힘한테 기회는 안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아마 60년 동안은 안 될 겁니다. 왜냐? 예. 뭐 앞으로는 계속 이제 나이도 연령도 늘어나니까 예. 지금 20대가 80대, 90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네. 방송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 이렇게 각성했지. 60대 바뀌었지. 그다음에 10년 뒤, 20년 뒤면 지금 70대, 80대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연령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럼 지금 60대가 80대 되고 예. 90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전망이 진짜 없어요. 저런 식의 태도로 보인다. 바뀌지 않나. 이 얘기가 국민의힘 그 총선 이후 간담회에서 나왔던 네, 이야기. 근데 사실 저는 차기는 일단 힘들 텐데 또 차차기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잘했으면 좋겠고 잘해야죠. 유시민 작가 옛날에 한 일이 있는데 우리 쪽 사람들은 그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조선일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성 교수님도 출마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왜 아픈 데를 지르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와신상다. 네, 와신상다 지금. 아무튼 정말 잘해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 그럼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최근에 그 인기 있는 그 유튜브 중에 뭐 TK 그 여학생 외치는 소리 보면은 여기가 보수의 텃밭도 아니고 보수의 심장이라는데 텃밭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다. 이제 우리가 나선다. 앞으로 뭐 자동으로 여기에서 국힘이 당선될 거라고 보장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고 매우 그냥 격앙된 목소리로 연설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지역과 관계없이 정말 각성하고 깨어나간다면은 우리 사회가 엉뚱한 길로 잠시 가더라도 자기 궤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깃발 꽂으면 당선은 이제 없어지긴 할 거예요. 교수님 그 역사가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기록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014년, 2024년 12월. 글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사실은 민주공화국인데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공화국이 뭔지를 사실은 그 각성이나 자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말은 민주공화국인데 현실은 독재고 군부 독재고 억압적인 구조였는데 정말 민주공화국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가 잠시 궤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돌아오는 역사에서 이 2024년 1년을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전히 역사는 올바른 길로 갈 거다. 그런 점에서 2025년부터는 다시 우리가 사실은 그 맹자의 양해왕 편에 보면은 정치의 정은 정야야 이렇게 바를 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바르게 돼야 되지 삐뚤하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가 올바른 바를 정자를 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해 나간다면 역사책에도 의미 있게 기록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 가졌어요. 민주당이 과거에 DJ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오면서 일관되게 강조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뭐냐. 첫 번째 민주주의,
그다음에 민생과 경제,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 젊은 세대는 보통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민생 경제가 당연히 중요한 건 다 아는데 민주주의가 중요해? 이미 민주주의 다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한반도 평화 중요해? 뭐 북한하고 우리는 게임도 안 되고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게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문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야. 약간 경제 민생만 이거 잘 챙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딱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2024년을 딱 보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는 DJ 노무현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이 민주당의 정체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가치구나 지켜나가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도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민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지켜나가야겠구나. 한반도 평화라는 게 우리 분단 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지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중요하죠. 있습니다. 다들 잘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사실 다른 것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네. 이런 상황처럼.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그 메시지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만 생각해도 이분들이 어쨌든 나와서 다시 잘 먹고 잘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교훈이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도 높은 자리까지 갔으면 이래도 잘 되는구나 해서 이분들은 그 역사의 박제를 시켜서 뭐 사형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감옥에서 평생 계시는 걸로 하면 좋겠다.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그렇죠. 아니, 저는 뭐 사형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뭐 사형제도는 없지만 그거는 사형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집행은 안 하죠. 근데 사형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내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고,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이 성공했다면 저 같은 사람도 잡혀갔을 잡혀갖고 사실 어디 뭐 실종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성 교수님도 아마 안심하기 어려울걸요? 예, 명단에 아마 2순위, 3순위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좀 늦게 해서 이제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이 만약에 그때로 유추되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파괴되고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어떤 노력들이 그렇게 깨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가 끔찍한 거예요. 정말 우리 사회가 역행하지 않도록 처단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역사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박정희나 뭐 전두환에 대해서 찬양하는 정치인들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뭐 본인은 뭐 그 일부만 뭐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게 사실 다 무의식 중에 있었고 그게 이어져서 지금 내란 동조하는 것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단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번이 어떻게 기록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너무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때 구도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게 또 이번 정부 내내 절망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청년들이 생각이 그 관심이 민주주의 이런 게 좀 집중이 안 돼 있었지만 다양한 관심사가 있었던 걸 많이 봤어요. 환경에 관심이 있고 어떤 다양성이나 그런 노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게 기존의 생각들과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구체적인 민주주의를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좀 기억이 되면 좋겠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이어져서. 우리 역사의 아픈 대목이 친일에 부역했던 친일 인사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후손들이 다 진짜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멸문지화 당한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오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제대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역사적인 단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이 교훈을 얻고. 맞아요. 프랑스나 뭐 다 이런 데들 다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럼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민특위가 깨지는 순간부터 정의가 사라지고 그 사실은 민족에 배반을 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사회에서 누가 정의를 외치고 누가 우리의 주인됨을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겠냐 이거죠. 반드시 역사에 그런 의미로서 그렇죠. 기록하고 남겨야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맞아요.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기용했던 주요 인사들이 되게 뉴라이트 네, 세력들이고 맞아요. 신칠파라고 우리가 불리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득세했던 이유가 친일파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세력들은 맞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요. 자, 끝으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이제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세상 바라세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기대. 이번에 광장으로 많이 나오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같이 해준 사람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막 나눔하고 막 옆에 사람도 나누고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좀 따뜻함으로 정치를 한다. 우린 사랑으로 정치한다.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분노도 사랑에 기반한 거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변을 사랑함으로써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치로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혐오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 남성 갈라치기 하고 뭐 지역 간 혐오로 해가지고 하고 막 그 정의를 부정하고 이런 거에서부터 패러다임이 변하고 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세상으로 꼭 끝까지 하겠다라는. 네. 차원 씨는? 맞아. 비참한 세상이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 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바라고. 그러니까 사실 정권 교체가 돼도 내 삶이 더 나아질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또 서민 경제가 얼마나 나아질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또 뭐 공항이나 골프장 짓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발 사람 좀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죽음을 많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노동자들하고 또 여성혐오로 살해당하신 분들, 또 인격 살해 이렇게 공격당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죽음이 없게 해야 돼. 억울함이 없게. 그 쿠팡이나 이런 것만 봐도 생명보다 이윤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보면. 어떤 세상 바라십니까, 교수님? 예,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지금도 쭉 얘기 나왔지만은 우리 청년 세대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제대로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이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학습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비판적인 어떤 의식, 비판 교육, 비판적인 성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의 이면과 잘못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 상당히 많았어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맞아요. 광장에 표출도 많이 됐는데 광장에서 많이 됐는데 네. 그게 이어지지 못한 그 그러니까 이제 좌절감이 그 좀 측면이 있어서 정치권이 잘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그냥 정치권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 동력이 물론 뭐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깨어 있는 시민들이 많아야 하고 그래서 정치권이 예를 들면 개혁을 하다 보면 반개혁 세력들의 준동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이 언론이라든가 검찰 뭐 모든 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발목을 잡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 줘야 정치권이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뒷짐지잖아요. 참여를 안 하면 돌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가. 네, 맞아요.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는 게 네. 아니라 계속 그런 걸 지지해주고 힘을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이유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가치들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계속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힘을 계속 보태고 또 지금 광장에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어떤 여성 얘기나 다양한 얘기가 더 이상 묻히면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네. 더 이상 다음에는 안 된다. 이번에 그래서 진짜 새롭게 깨어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이번이 그래서 다음 정권이 정말 어깨가 무거워요. 맞아요. 사실은 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 담아내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죠. 물론 한반도 평화에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광장의 그 열기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건 분명했어요. 근데 그때 시민사회나 사람들이 되게 이제 약간 지켜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엔 반드시 개혁이 완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20년, 30년 그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사회 중요한 대변혁의 길로 네, 가는 그래서 문턱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나의 정부다. 내가 세상을 만든다.
내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좀 힘을 모아주고 그래야 이게 바뀔 수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끝으로 오늘 방송 해보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씩 듣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방송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생각이 되게 요즘 복잡하고 날짜 개념도 없고 계속 속보만 보고 그 마음이 약간 피폐해. 네, 피폐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중요하게 다가오고 또 얘기를 함으로써 제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있고 좀 힘을 얻어가는. 그 앞에 이제 저희 동생도 와 있고 우리 저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이 방송을 이제 보게 될 텐데 한마디 하시죠. 아시는 분들한테 가족이나 뭐 친구 지인들에게. 카메라. 카메라 보고. 원샷 잡혔다. 지금 주변에 너무 훌륭한 그 친구, 뭐 이렇게 가족분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 와가지고 좀 말을 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지만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시고 같이 좀 더 힘을 내가지고 많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네. 우리 차원 씨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큰 활약해주고 또 막 구성안도 본인이 막 만들기도 하고 열정이 대단하신데 끝으로 소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난 방송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1만을 넘어 2만으로 갔으면 좋겠는 바람 또 많이 도와주시길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 한마디. 예, 하여튼 뭐 오늘이 사실은 이제 녹화한 날이 12월 30일 24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주위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내일이면 다시 해는 떠오릅니다. 우리 희망을 갖고 힘을 합쳐서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해 보니까 진짜 혁신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분 혁신학교 출신들 모시고 많이 느꼈고 아까 우리 차원 씨가 이야기했던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